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도면에 있는 속성들을 외부의 파일로 추출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메인으로 설명할 건 익스프레스 툴스의 Import Attributes, Export Attributes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되지만 이 두 가지 기능은 알아두셔야 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오토캐드에서 도면에 있는 속성 블록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능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익스트랙션이라는 기능입니다. 주석 쪽으로 넘어가 보면 데이터 추출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걸 사용하면 속성 블록의 정보를 추출할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은 속성 블록뿐만 아니라 도면에 있는 객체들, 형상들의 정보를 모두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이나 원이나 폴리선, 그런 객체들이 정보까지 추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용 절차가 조금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도면에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를 추출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도면에 있는 속성 블록에 대한 것만 추출을 하는 Attribute Extraction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전체 명령어는 attext라는 기능인데, 이 기능은 아주 큰 단점이 있어요. 바로 템플릿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템플릿은 우리가 도면을 작성할 때 쓰는 DWT가 아니라 속성을 추출하기 위한 전용 템플릿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추출하고 싶은 속성 블록에 따라서 그때그때 템플릿을 따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도움말을 보면 어떤 형식으로 어떤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지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 있기는 한데, 도면의 속성을 추출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건 솔직히 개인적으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세한 결과값을 추출하기 위해서 이런 템플릿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실용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인 익스프레스 툴스의 인풋과 익스포트 어트리뷰트, 요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속성 블록의 속성을 추출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이 기능을 알아두면 어떨 때 좋은지 그거를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오토캐드로 일을 하다 보면 수량을 파악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도면에서 특정 형상이 몇 개나 있는지를 체크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물론 그 형상들이 블록으로 잡혀 있다면 선택해서 유사 선택 기능만 사용을 해도 총 몇 개가 있는지 금방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보고 계신 도면에는 파크라는 이름의 블록이 총 765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사 선택만 사용을 해도 몇 개가 있다라는 걸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파악한 수량을 문서화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현장에서 근무를 할 때에는 뭔가 서류를 만들 때 첨부 도면이 항상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초가 몇 개나 들어가야 되는지, 특정 기둥이 몇 개나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도면에 표시를 했어야만 했어요. 지금 보고 계신 주차장 같은 경우, 이 주차장의 칸의 개수가 총 765개라는 건 파악하기 쉽지만, 이걸 문서화하기 위해서 각각의 칸에 1, 2, 3, 4 이런 식으로 숫자를 쭉 다 적어줘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특정 형상이 어떤 위치에 몇 개 들어가 있는지 그런 수량을 문서화하는 게 꽤나 시간을 많이 잡아 먹어요. 그리고 그런 작업에서 속성 블록을 사용하면 아주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주차장의 각 칸에 숫자 1, 2, 3 이런 식으로 숫자를 한 번에 다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속성 블록을 활용을 할 거니까 당연히 속성이 있어야겠죠. 어트리뷰트를 하나 만들게요. 저는 넘버라는 이름의 태그를 가진, 넘버라는 이름의 프롬프트를 가진 기본값이 1인 태그를 만들 텐데, 집어 넣을 때에 대화 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 설정이란 모드를 사용을 해줄 거고요. 문자의 자리 맞춤은 중간 중심을 사용을 하고, 문자의 높이는 0.1을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만 하면 속성은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속성을 블록으로 묶은 다음 각 칸에 배치를 하면 되는데, 다른 형상과 요건 조금 다르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원을 하나 그려줄게요. 이 속성 블록은 주석의 의미로 사용이 될 거니까 반지름의 크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대충 작성을 해주고 이 친구를 빨간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이걸 블록으로 만들게요. 블록의 이름은 태그라고 지정을 할 거고요. 기준점은 원의 중심점, 그리고 객체는 원과 속성 이 두 개만 선택을 해서 블록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면 속성 블록을 만드는 절차는 모두 끝난 거죠. 그럼 이 친구를 여기 안에 한 칸 한 칸 다 집어 넣으면 되는데,
이걸 다 집어넣기 전에 어트리뷰트에 대한 기능 설명을 위해서 요 12개의 칸에만 임시로 집어넣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블록을 삽입을 할 때에는 인서트 기능을 사용을 해서 하나하나 클릭을 해줘도 되고, 이 친구를 복사, 카피를 통해서 원하는 위치에 하나씩 집어넣어줘도 됩니다. 저는 일단 몇 개 안 되니까 직접 집어넣어 볼게요. 위에 있는 건 왼쪽에서 오른쪽의 순서로 하나씩 집어넣었고요.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의 순서로 하나씩 기하학적 중심에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2개의 속성을 모두 다 작성을 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집어넣은 순서입니다. 위에 있는 것도 아래에 있는 것도 왼쪽에서 쭉 순서대로 작성을 했어요. 자, 이렇게 속성 블록을 하나하나씩 다 배치를 했다면 안에 있는 문자만 바꿔주면 되는데, 더블 클릭을 해서 Enhanced Attribute 에디터로 편집을 해줘도 되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인플레이스 에디터로 편집을 해도 되고, 마음대로 본인이 편한 대로 편집을 하면 되겠지만, 이건 12개라서 가능한 거고 700개가 넘어가면 하나하나 편집을 해줄 순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att out export attribute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겁니다. 기능을 실행을 하고 쭉 영역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추출할 속성 객체의 선택이 끝났다라는 거를 컴퓨터한테 알려주면 요렇게 특정 경로에 본인이 지정한 이름의 텍스트 파일이 생성됐다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될 거예요. 그 폴더를 찾아가서 들어가 보면 선택한 경로에 선택한 파일이 추출됐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추출한 데이터는 탭으로 구분되어 있는 문자 열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엑셀에서 바로 열어서 편집하고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엑셀에서 문서 파일을 열었으면 숫자만 바꾸는 건 1도 아니죠. 1, 2, 3 이런 식으로 쭉 선택을 해서 숫자를 편집을 해준 다음에 저장만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S로 편집한 내용을 저장을 했다면 다시 오토캐드로 넘어와서 이번엔 Import Attributes, att-in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거예요. 버튼을 클릭하거나 명령어를 입력해서 기능을 실행을 하면 Enter Input File Name이라는 대화 상자가 열릴 거고, 여기에서 방금 저장한 파일을 열어주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숫자를 바꿔줄 겁니다. 개수에 따라서 작업 시간은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700개가 넘더라도 5초에서 10초 안에 모든 속성들이 다 편집이 끝날 거예요. 자, 이런 간단한 절차로 속성 블록의 내용을 추출하고, 추출한 걸 엑셀에서 편집하고, 편집한 걸 다시 도면에 반영을 시키면 되는데, 문제는 이 순서가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지금 편집된 내용을 보면 문자의 순서가 오른쪽 아래부터 1, 2, 3, 4, 5, 6 그리고 그 윗줄에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순서가 역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저는 이 데이터를 추출하고 추출한 걸 다시 가져올 때 순서를 조절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블록을 집어 넣을 때는 여기부터 요렇게, 여기부터 요렇게, 요런 규칙으로 블록을 작성을 하기는 했지만 추출하고 가져올 때에 순서를 조절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이 순서를 조절을 할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추출할 데이터를 하나하나 본인이 원하는 순서대로 선택하는 방법. 이건 개수가 적을 때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 블록을 순차적으로 만드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데이터를 추출하고 다시 가져올 때에 어떻게 순서를 정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가장 쉽고 단순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추출할 때 추출하고 싶은 순서대로 객체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오토캐드에서 뭔가 기능을 실행할 때 이렇게 긁어서 여러 개를 선택을 하는데, 이렇게 긁어서 선택된 결과물을 선택셋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선택셋은 선택이 끝난 객체가 덩어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덩어리란 뜻은 순서가 일정하지 않다는 건데, 사실 그 덩어리 안에, 선택셋 안에도 순서가 있기는 해요. 선택하는 방법, 선택하는 순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규칙적으로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기능 하나를 쓰기 위해서 선택셋을 구성하는 순서를 알아야 한다? 그건 알아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서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하는 건 익스포트를 할 때에 본인이 원하는 것만 본인이 원하는 순서대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2번이라는 텍스트 파일로 추출을 할 건데, 선택하는 순서는 3번, 11번, 6번, 8번, 1번 순서로 선택을 해서 추출을 해볼게요. 3, 11, 6, 8, 1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추출하고 싶은 대로 한 개씩 골라서 추출을 하면 그 선택한 순서대로 텍스트 파일이 생성됩니다. 3번, 11번, 6번, 8번, 1번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본인이 선택한 순서대로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추출하고 싶은 순서대로만 선택을 해줘도 생각보다 쉽게 내용을 편집하고 저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모든 숫자를 다 1로 바꿔놓고 제가 원하는 순서대로 추출을 해서 데이터를 편집을 다시 해볼게요. 1번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 갖고 온 다음에 이번에는 export attributes 이 기능을 실행을 하는데 1, 2, 3, 4, 5, 6이라고 제가 원하는 순서대로 W 모양으로 객체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엑셀에서 추출된 데이터를 열면 제가 선택한 순서대로 추출이 된 거예요. 비록 지금 추출된 데이터는 모두 1이지만 제가 객체를 선택할 때 사용한 그 순서 그대로 출력이 된 겁니다. 자, 이 6개를 1번부터 6번으로 편집을 한 다음에 다시 오토캐드로 넘어와서 임포트를 해볼게요. 3번 파일을 임포트하면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제가 선택한 순서대로 그대로 편집한 내용이 반영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출력하고 편집할 데이터가 몇 개 안 된다. 그러면 익스포트 할 때 순서대로 한 개씩 직접 선택을 해서 추출을 하시면 돼요. 요게 가장 단순한 방법이기는 한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죠? 개수가 700개가 되면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도 알아둬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이 테이블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추출된 엑셀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아는 값은 요 두 줄입니다. 첫 번째, 블록 네임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블록인지 블록의 이름을 출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CR, 여기에 보면 넘버라고 되어 있죠? 이 넘버라는 건 요 블록에 포함되어 있는 태그를 의미합니다. 태그라는 블록의 넘버라는 태그에 1이 들어가 있는 거고 태그라는 블록의 넘버라는 태그에 2가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확인을 하시면 돼요. 태그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다. 그러면 여기에 태그가 하나 추가됐을 거고 세 개다. 그러면 여기까지 태그가 추가가 됐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 블록이 각 태그별로 값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추출은 했지만 제가 설명하지 않은 값은 요거밖에 없죠. 핸들, 요걸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뭐냐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선 조금 어려운 내용을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 전체 내용을 기억해 두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한번 쓱 보고 넘어가시면 될 텐데 셋도면에서 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이 선에 작성되어 있는 데이터를 간단한 리스코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entget을 사용을 해서 카의 entcel이다 이렇게 기능을 실행을 하면 선택한 데이터 한 개의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엑셀에서 표시하고 있는 요 핸들이라는 값은 요 값을 의미해요. 5번에 묶여 있는 EAA 요게 핸들입니다. 선을 하나 또 그려볼까요? 선을 하나 또 그리고 다시 한번 entget을 사용을 해서 작성한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요번에는 EAB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선을 하나 그려서 다시 한번 entget을 사용을 해보면 요번에는 EAC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증가하면서 작성을 하게 돼요. 왜 A가 들어가냐? 숫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내용에 들어가는 값은 16진법입니다.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까지 사용을 해요. EAC죠? 자, 다시 한번 선을 작성을 해서 entget을 사용을 해보면 요번에는 D고요. 또 한번 선을 그려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요번에는 E. 마지막으로 한 번 더 entget을 사용을 해보면 요번에는 F. 진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을 그려서 entget을 사용을 해보면 요번에는 EB0으로 숫자가 올라갑니다. 16진법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알파벳이 섞여 있는 건데 지금 보셨다시피 도면에서 뭔가 객체를 작성하게 되면 이름이 바뀌어요. 이 핸들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한 개씩 증가해요. 맨 위로 올려보면 EAA였고 그 다음에는 B, 그 다음에 EAC, 그 다음에 EAD 이런 식으로 숫자가 증가하면서 작성이 됩니다. 요게 핸들이라는 건데 이 핸들을 왜 굳이 여기에다가 사용을 하냐? 이 핸들이라는 값은 도면에 객체를 생성하면 자동으로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도면에 뭔가 데이터를 생성하면 자동으로 거기에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성되는 이름은 총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오브젝트의 name이고 두 번째는 핸들이라는 겁니다. 오브젝트 name은 도면을 열 때마다 부여되는 이름이에요.
지금 현재 도면에서는 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 도면을 저장을 했다가 다시 한번 객체 정보를 확인하면 이 도면의 이름은 바뀌어 있습니다. 반면에 핸들이라는 건 도면을 저장했다 다시 열었을 때에도 변함없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엑셀 파일을 추출을 해내면 지금 당장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계속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두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도면에 객체를 생성하면 그 객체에는 이름이 부여되는데 도면을 열 때마다 재생성되는 이름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이름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이름이 발급된다라는 걸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속성 블록을 추출하고 다시 집어넣을 때 변하지 않는 객체마다의 이름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다시 추출된 데이터를 도면에 반영시킨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추출한 데이터에는 핸들, 블록의 이름, 그리고 태그 요렇게밖에는 출력되지 않기 때문에 요 내용을 사용을 해야만 여러 개의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정렬을 시킬 수가 있을 텐데 제가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저 핸들의 이름은 객체를 생성할 때 그 순서에 따라서 작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765개의 블록을 집어넣고 그 순서를 결정을 하기 위해선 블록 자체를 그 순서대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대량의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작성하기 위한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 도면에 블록을 집어넣는데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블록을 집어넣어야 엑셀에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정렬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능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인서트 블록이라는 리습을 만들어 둔 거예요. 이번 재생 목록에서 이번 영상 바로 앞에서 소개한 인서트 블록 1번과 인서트 블록 2번 이 두 개의 리습을 만들어서 공유를 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사용을 해서 블록을 순차적으로 넣어 놓고 정렬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임의로 작성을 한 거 요건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요. 저는 IB 2번을 사용을 할 건데 요걸 사용하기 위해선 블록이 두 개 필요하다고 그랬죠. 위치를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두 개가 필요한 거고요. 저는 요거 각각의 파크라는 사각형 블록의 중간에 요게 위치하도록 삽입을 할 거고요. IB 2번 기능을 사용한 다음에 타겟 블록을 선택을 하고 삽입할 블록을 선택을 한 다음에 어느 블록들에 삽입을 할 거냐 이렇게 긁어서 선택을 해주면 왼쪽 위에서부터 한 줄씩 가로로 블록을 한 차례차례 삽입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삽입되는 이유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기 때문이고 기본값으로는 방금 보셨다시피 X축으로 한번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Y축으로 정렬을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요게 기본값이어서 메뉴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정렬을 하는 겁니다. 각각의 점의 좌표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정렬을 해요. 그러면 그룹핑이 되겠죠. 요 한 줄, 요 한 줄, 요 한 줄, 요 한 줄 이렇게 그룹핑이 돼서 들어갈 텐데 그 각각의 그룹핑들을 여기 내부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요 내부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서 하나씩 삽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총 765개의 블록이 쭉 들어온 건데 이 친구들을 추출을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익스포트 어트리뷰츠를 사용을 해서 4번이라는 텍스트 파일에 요만큼을 쭉 추출을 하겠습니다. 추출하는 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4번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엑셀에서 열어볼게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열어주면 쭉 데이터가 생성이 될 텐데 이 생성된 데이터는 객체를 선택한 순서대로 출력이 된다고 설명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1번, 2번 이런 식으로 쭉 순서대로 문자를 집어넣으면 여기서부터 1번부터 쭉, 그 다음 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 거예요. 순서가 뒤죽박죽일 수도 있고 역순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핸들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주면 되겠죠. 정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엑셀 자체에 기능이 있으니까 텍스트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한 다음 1번, 2번 그리고 쭉 내려서 정렬을 해주시면 끝난 겁니다. 이렇게 정렬해 놓고 데이터를 편집을 했으면 컨트롤 S를 눌러서 데이터를 저장을 해주고요. 임포트 어트리뷰츠 기능을 사용을 해서 방금 저장한 데이터를 오토캐드 도면에 불러오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하나 제가 원하는 순서대로 집어넣을 겁니다. 익스포트 어트리뷰츠에 비해 임포트 어트리뷰츠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그래서 대충 700개 정도면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한 개씩 집어넣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고 정확하죠. 자,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한 줄씩 그룹핑을 하고 그 그룹 내에서 숫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증가하면서 모든 속성 블록의 속성들이 편집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속성 블록 자체를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삽입을 해주면 엑셀에서 핸들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쉽게 정렬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정렬된 순서에 맞춰서 태그를 본인이 원하는 값으로 수정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간혹 내가 객체들을 편집을 하는데 이렇게 긁어서 여러 개 추출을 한 걸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출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설명한 작업 절차에서 그 어디에도 순서를 정하지 않았잖아요. 선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긁어서 선택을 했다. 이렇게 긁어서 선택할 때 컴퓨터는 여기서부터 한 줄씩 할지, 여기서부터 한 줄씩 할지, 여기서부터 위로 한 줄씩 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컴퓨터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서를 제대로 정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기능을 사용하는 전체 작업 절차에서 순서를 정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익스포트를 사용을 할 때 출력하고 싶은 순서대로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한다. 이때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순서가 필요 없다. 그러면 그룹핑해서 한 번에 선택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요 객체 덩어리가 선택된 이후에 요 객체 덩어리가 선택이 됐기 때문에 요만큼이 먼저 출력되고 그 다음에 요만큼이 출력됩니다. 물론 한 번에 같이 선택한 요만큼 내에서의 순서는 뒤죽박죽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요걸 선택하고 요걸 선택했기 때문에 요만큼을 정렬시키고 그 뒤에 요만큼이 정렬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그룹핑을 통해서 그룹끼리의 순서 정도는 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출력하고 싶은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선택한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출력이 되면 출력되는 값에 핸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걸 사용해서 정렬하기 위해 블록 자체를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삽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삽입하는 과정을 조금 더 편하게 하시라고 제가 리습 2개를 작성을 해서 공유를 해둔 거고요. 기본 설정은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로 진행이 되는데 이 순서를 바꾸고 싶다면 요만큼의 내용에서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부분에 세미콜론을 빼고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거에 세미콜론을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정도로만 편집을 해줘도 훨씬 더 편하게 속성 블록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었고요. 혹시라도 제가 설명한 내용 중에 이해가 안 되거나 혹은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